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유가족들은 당초 어제 오전에 경찰에 나오겠다고 밝혔지만 담당 경찰관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출석일을 오늘로 연기했는데요. 경찰의 의견은 또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 자체는 아주 간단한 사안인데요. 피해자 대리기사 이모 씨나 이걸 지켜봤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CCTV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가려졌는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유족들, 가해자, 피의자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이쪽 얘기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왜 조사받으러 안 왔느냐? 당일 조사를 안 한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날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조사받지 않고 또 오늘로 미룬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담당 형사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자, 이 얘기를 경찰 쪽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 쪽 얘기는 전화기를 잠깐 꺼놓은 사실은 있지만은 오히려 경찰 쪽에서 그 피의자나 지금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취했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 얘기들 지금 가해자로 알려져 있는 이 유족 대표 그리고 부대표 이쪽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오늘 과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겠느냐? 이거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쪽은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강제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포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4시쯤에 이제 다시 경찰서로 다 간다고 하니까 조사를 받을 예정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유족들의 이야기가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 경찰서에 전화하게 되면요 담당 경찰 찾기 쉽습니다. 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담당 경찰이 받아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연락이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 측 해명은 유족 측의 말이 좀 다른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 참 유족분들은 얼마나 답답한지 이런 사실과 아닌 걸 얘기하나 언론에. 저도 일부분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오히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영등포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만요. 영등포 경찰서 창설 이래 가장 많은 경찰에 대한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경찰서의 전체 글량은 5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집단 폭행 글들입니다. 제가 그 내용 중에 하나선 이런 걸 봤어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사권 독립은 아직 무리인가 봅니다. 권력의 시녀가 된 것이 씁쓸합니다.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건요. 그 행인 2명을 의인으로서 포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정말 답답한 거는 이 행인들도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 하고 쌍방폭행이 된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나. 그러지 못한다면요. 경찰의 권위 이번 기회로 또 한 번 땅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요. 지나간 행인이 도왔다고 하잖아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행인들이 잡지 않았다면, 말리지 않았다면 맞아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행인들이 의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처벌을 받는다면은 누가 앞으로 이렇게 나서서 돕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딸을 키우다 보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치면은 주변이 다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키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같이 그 자리에서 행인을 도와준 사람들이 처벌을 받거나 더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이 있을 때 나서겠습니다. 그게 그럼요.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 연락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가족 측하고 경찰 측이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변호사로 한 15년 이상 일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좋은 결과가 우리 의뢰인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면 사건을 빨리 진행합니다. 좋게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으면 사건을 끕니다. 끌어서 시간을 끌어서 이제 결과가 바뀌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작전 회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사건을 끌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연락을 좀 안 받습니다. 경찰에서 오는 연락을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연락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전화가 어쩌다가 걸려오면 받아서 그 경우에는 꼭 통화가 되면 통화를 계속 좀 최대한 피하다가 통화가 되고 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사건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박모 변호사라고. 사실 변호사가 정해져 있으면 연락이 안 돼서 늦게 나온다 이런 말은 좀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작전 회의를 하거나 사건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떳떳하다면 빨리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하는 게 옳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경찰 조사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목격자 5명의 영상, 사진 등을 다 종합을 해봤다. 이 언론 통해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이 5명들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니 일방적으로 대리기사 이모 씨가 맞은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시청자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한 것과 같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만일 옆에 시민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맞아 죽었을지 모른다. 이 정도로 험악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술 깨고 정신 차린 후에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 응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태도를 보면은 일방 폭행을 하고도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출석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다. 이러한 행태들은요, 이건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 그럼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이고, 물론 피해자 유족들, 이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공감해 왔습니까? 그러나 이런 노란 리본이 절대 치외법권을 상징하는 상징이 될 수는 없다. 이 얘기 역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 인근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켜달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습니다. 의사를 데리고 와라. 레전트니까 자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끝났지. 이게 충분히 설명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 뜻대로 관찰이 안 되니까. 자, 지금 저 병원은 여의도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예. 아주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그 대표와 수석 부위원장이 지금 이제 한 사람은 이가 하나 부러졌었고요. 또 한 사람은 손가락에 골절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팔에 기부스한 분이요. 그런데 이제 네. 그게 이제 손가락이 대표입니다. 부러진 거다. 근데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것은 주먹으로 뭔가 행사를 했다거나 손을 썼다거나 할 때 손가락에 이제 골절이 나겠죠. 그러니까 때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손가락 부러지고 갖고 입원하는 사람 별로 없죠, 사실은. 또 하나는 이가 부러졌는데 6개 정도 뭐 부러졌다고 하면 제가 병원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 정도라면은 엑스레이도 찍고 상당히 큰 상처가 왔으니까 입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하나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이름이 안 떠올라서 아가씨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또 욕설이 나오고 정말 제가 그 욕설을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뭐냐면요. 그 시간에 맞았던 대리운전기사와 또 대리운전기사의 목숨을 살리려고 했던 그 의인들, 의인 2명. 우리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행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의인 2명은 경찰 조사를 새벽까지 받고 있었는데 5시까지 받았다죠. 이분들은 지금 성모병원에 가서 거기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요, 국민 여러분, 밤에 응급실에 갔던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어느 응급실이나요, 응급실에 가면 자리는 다 있습니다.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간이 침상도 있고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가서 간단한 상처나 어떤 부상을 가지고 입원실을 달라고 하면요, 큰 병원들, 일반 병원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다른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거 당연히 간호사가 해야 될 역할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한테 욕설이라니요. 이건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시간에 우리 의인 2명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더 마음이 아프고, 대리운전 기사분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갖고 병원에서 조사받아야 되는데 경찰은 그분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니요. 그분이 아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도 목뼈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 아픈 분을 데리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니요. 적어도 그 정도 맞았다고 한다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제가 좀 이따 찾아뵙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민주경찰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 이번 경찰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암심하고 정말 똑바로 하세요. 근데 아까 이제 간호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호사랑 이렇게 욕설이 오갔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는 것은 그 여의도 병원이 아니라 안산 가서
간호사가 이것저것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뭐 아가씨인가 아니면 또 욕설을 또 나갈까 그랬다고 하는데 뭐 그 나오는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간호사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막 그랬다. 좀 흥분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뭐 간호사란 단어가 그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간호사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그 세월호 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슬픔을 그렇게 표현했냐면요. 이게 연관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간호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 돕기 모금 캠페인을 해가지고 9,118만 1,100원을 전달했습니다. 거의 1억 가까운 엄청난 돈을 돈이네요. 모아서 네. 냈습니다. 이렇게 네. 고마운 분들이에요. 아무리 화가 대리운전기사 나도 그분도 성공을 냈다는 거 그렇기 아니에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약간 뭐 아가씨란 말이 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제대로 된 용어를 불러주지 직업인에 않은 것은 대한 대우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더 간호사분들이 더 화가 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뭐 아가씨라는 그 폄하하는 용어도 문제고, 그리고 처음에 경상, 그러니까 가벼운 상처니까 입원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의사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짜증나는 XX 욕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일종의 특권 의식인데 이 사건 현장에서도 세월호 대책이 그 유족 대표들이 했던 얘기들, 자, 이 말리려고 하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신고했어라고 하면서 따지면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소속이 어딘지 알아. 도대체 내가 누구고 어디 소속에 계신 겁니까? 지금 이 유족들은 지금 세월호 가족들 여기에 대해서 이 피해를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하기 위해서 가족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대책위원회인데 이 소속이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특권의식이 과연 적정한 용어인지 이걸 국민적 상식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난감하기 짝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지금 지켜본 많은 사람들 이게 쌍방폭행이냐 일방폭행이냐 이게 과연 병원에 입원할 만한 사안냐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가 정리를 아주 잘 해놨더군요. 주변에 있던 목격자 A씨, B씨, C씨 세 사람의 인터뷰 제가 세 개만 한번 간단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저없어 A씨. 그건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맞은 거였다. 쌍방이라고 몰아가면 안 된다. 주변에 또 없어주인 B씨,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맞은 거다. 또 익명을 요구한 상점 주인 C씨,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맞았다. 이게 객관적인 정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리기사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한다고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절차인지 참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리기사 이모 씨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서에 갈 때 저희만 갔어요. 저희가 그 경찰차를 타면서도 그걸 우려했어요. 왜 가해자들은 안 가냐. 일행이 많으니까 경찰차로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하고 그 일반 시민의 공무원이랑 저희들이 태우고 왔던 그 경찰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뭐 국회의원이다 뭐다 해서 폭파적으로 수사를 하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제 목을 걸고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상황을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딱 보니까 이 일이 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 보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갑자기 경찰 대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막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목을 걸고라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정성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이렇게 깔려갖고 문매 맞듯이 두들겨 맞은 이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유가족들은 여의도에 있는 병원에 들렸다가 다시 안산의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합니다. 아니 때렸다고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입원을 했고 그 다음에 맞은 사람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찰은 자, 이 대리운전 기사는 받는 과정에서 왜 때린 분들은 안 옵니까? 하니까 그분들도 지금 다른 차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안 왔잖아요. 안 왔잖아요. 네. 조사했어야죠.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을 갖다가 새벽 5시까지 조사할 시간에 왜 지금 세월호 유가족은 불러다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목을 걸고라도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게 못 건 겁니까? 이게 장난한 거지? 이 경찰에 대해서는요, 이거 엄중하게 조사해야 되고요. 너무나 실망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이죠.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안산에 가서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 지금 주먹에서 그 손가락 골전이 났는데,
입원을 했단 말이죠. 뭐 병실이 진단서를 많이- 오늘 끊어서 온다는 거니까 네. 4시에. 그리고 맨 처음 초기에는 이가 6개다, 4개다 알고 봤더니 또 하나였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또